원점에서 출발했고요. 자, 위치 함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시각 1일 때와 3일 때의 전피의 위치는 같아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졌는지 확인해 주면 되죠. 시각 1일 때 위치니까 t자리에 이렇게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대로 3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은 요거 계산해서 플러스 3이 되겠죠. 3이라 하는 거는 3분의 9잖아요. 그죠? 약분해주면은 3 맞죠? 자, 시각 1일 때의 위치는 얼마 됩니까? 3분의 10이라는 위치에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번에 시각이 3일 때의 위치, 그러면 t자리에 3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x 3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3 집어넣어주니까 3 하나 약분되고 9가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다 3 집어넣어주니까요. 9, 4, 9, 36이 됩니다. 자, 플러스 3 집어넣어주니까 2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7. 자, 2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시각이 3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죠. 위치가 어때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다 그랬으니까 기억번은 틀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니은분 볼게요. 전피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0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속도 함수 일단 구해놓고 갈게요.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해주면 속도 함수가 되겠죠. 자, vt. 자, 요거 미분해주면은 시각 t에 대해서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요렇게 돼요. 그죠? 출발할 때의 속도니까 출발할 때의 시각은 0이 되겠죠. 그럼 t자리에 0 집어넣어주면은 출발할 때의 속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t자리에 0 집어넣어주니까요. 0, 0이니까 7만 남네요. 그죠? 속도는 7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죠? 0이라 그랬으니까 니은번도 틀렸다라는 내용이네. 이해되시죠? 자, 디귿번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다. 자,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니까 2t-8이 되고 3초일 때의 가속도니까 t자리에 3 집어넣어서 a3의 값은 3 집어넣어주니까 6-8이 되어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자, 전 P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다?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요? 속도 함수가 0이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속도 함수가 0이 된다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속도 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때의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속도 함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속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t축이라고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vt축 그려보시면 되겠죠. t축. 자, 여기가 vt축. 속도 함수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릴게. 자,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이꼴 0이 되고요. 자, tt 인수분해 1, 7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러니까 1과 7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로 올라가죠. 오케이. 그리고 y절편은 7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꺼주면 되는 거죠. 아래로 올라가고요. 자, 우리는 속도는 양수니까 y축 오른쪽에만 그리시면 돼. vt축 오른쪽에. 자, 요게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얘가 제로가 되는 t의 값. 자, 얘가 0이 되는 t의 값 7 요렇게 됩니다.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꿨어요? 자, 1초일 때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죠? 이때 속도가 0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7초일 때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또 운동 방향을 바꿔요. 여기서 또 속도가 0이 한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초와 7초일 때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얼번도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답은요. 디귿 리얼이 돼야 되니까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21번입니다. 자, 어떻게 된 사항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면이라고 보고요. 지면에서 지상 35m 높이에서 자, 여기가 한 35m 높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35m 높이에서 자, 30m/s의 속도로 자,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다. 자, 요게 위치 함수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위치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가.
다음 중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 공을 던져 올렸다가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상 35m 높이에서 그대로 던졌다가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본부터 볼게요.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봐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는 여기가 최고 높이잖아요. 최고 높이에서 뭐예요? 운동 방향을 바꾸죠.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바꾸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뭐다? 0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위치 함수니까요. 자, 위치 함수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속도 함수가 되겠죠. 자, 미분해주면 얘 먼저 할까요? 얘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얘 미분해주면은 30이 되고요. 상수 미분해주면 0이 돼버려요.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되는 거죠. 자, 이항을 시켜주면은 뭐 이항 시킵니까? 바로 계산할게요. t의 값 3 들어가주면 돼요. t의 값 3 들어가야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즉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이다. 예, 기억번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니은번 물체의 최고 높이는 65m이다. 위치를 물었는 거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은 3초였죠. 그럼 그때 위치 물었으니까 t자리에 3을 집어넣어주면 그때의 위치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3 집어넣을게요. 자, 35 더하기, 자, 여기다 3 집어넣어주니까 90이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다 3 집어넣어주니까 95, 4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주면 45가 되고요. 35하고 더해서 8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체의 최고 높이는 65m가 아니고 80m다. 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D급분 볼게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6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면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면과의 높이를 지금 h라고 잡은 거거든.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지면과의 높이가 뭐다? 0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0은 오른쪽에 써버릴게. 자, 얘를 t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5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0t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5가 됩니다. 자, 얘가 높이가, 지면과의 높이가 0이 돼주면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릴게요. t제곱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은 6t가 되겠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5, 7이 35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네. 자, 인수분해 합시다. tt 17 큰 쪽에 마이너스 주고 작은 쪽에 풀어주면은 t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t의 값 7 나옵니다. 자, 시각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그래서 t의 값 얼마다? 7초일 때 땅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초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7로 바꿔주면 맞는 설명인데 아무튼 D급번은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번에 리얼번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속도 함수가 어디 있었어요? 자, 요게 속도 함수였죠. 요게.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를 한번 미분해 합시다. 시각 t에 대해서. 자, 미분해주면요.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남죠? 상수를 미분해주면 0 돼버려요. 그죠? 자, 뭡니까?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죠. 시각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0이에요. 예, 등가속이죠. 자, 가속도는 일정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 리얼이 돼야 되니까 답은 기억, 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있죠. 내신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지면이 있고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가로등이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요렇게 있고, 자, 가로등 바로 밑에, 자, 요렇게 혜성이부터 우리가 처리해 줄게. 혜성이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혜성이가. 자, 키가 얼마라고요? 180. 그 다음에 가로등의 길이는 3m입니다.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300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3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근데 이 혜성이란 친구가 자,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가로등 바로 앞에 출발해요. 자, 매분 얼마? 60m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식을 적을 때
반드시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머리에 닿아서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게 가로등이니까요. 그죠? 빛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림자 끝이 되는 겁니다. 그림자 끝.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혜성이와 유빈이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림자 끝을 미분을 해주면 그림자 끝의 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혜성이는 키가 180이고요. 매분 60으로 가니까 그러면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라 했죠. 그럼 1분이면 60 갈 거 아니에요. 매분 60으로 가니까 2분이면요. 60 곱하기죠. 3분이면요. 60 곱하기 3이죠. t분이면요. 60t가 될 만큼 거리를 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끝의 위치를 요 길이를 x라고 볼게요. 그리고 x를 구하시면은 그림자 끝의 위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는 x에서 60t를 빼줘야 되겠죠? 요 변의 길이는 x-60t가 될 겁니다. 요 그림자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그쪽 어디고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배우셨죠? 닮음. 자, 요 삼각형과 자, 요 큰 삼각형 뭐예요, 지금? AA 닮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수직이고 얘가 공통각이 되어서 AA 닮음이 나와요. 그래서 얘 대 얘는 x-60t 대 x는 자, 얘 대 요 키가 180이죠. 180대 자, 얘라는 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하는지부터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 누구 구하는 거예요? x 구하는 겁니다. x.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x 구하는 거예요. t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b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요 b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10으로 나눠버릴게요. 그 다음에 6으로 나눌게요. 6, 38. 자, 6, 5, 30 요렇게 계산합시다. 숫자를 줄여줘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자, 요렇게 곱해주면요. 외항의 곱이죠. 5x-300t가 되고요. 자, 내항을 곱해주면 3x가 됩니다. 얘를 이항해서 계산해주면 2x가 되고요. 자, 얘를 이항해서 300t가 되겠죠. 자, 양배를 2로 나눠주면 x는 150t가 됩니다. 자, 얘가 바로 그림자 끝의 위치예요. 자, 그림자 끝의 위치를 미분해주면 그림자 끝의 속도가 나오는데 혜성이의 그림자 끝의 속도를 v1이라 그랬으니까 자, v1은 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15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v1의 값이 15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제 유빈이 하면 돼요. 유빈이 똑같이. 자, 그러면은 요것만 바꿀게. 키만 바꿔주면 되죠. 유빈이는. 자, 유빈이는 키가 150이네요. 자, 150cm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동일한 거죠. 유빈이도 매분, 각각 매분 60으로 가니까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유빈이,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얘 대 얘가 됩니까? 그러면은 x-60t 대 x는, 자, 얘 대 얘가 되는 거죠. 요 삼각형과 요 삼의 닮음이니까. 150대 300입니다. 150대 3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b를 간단하게 해서 계산할게요. 10으로 나눠버리고 자, 6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아까 6으로 나눴죠. 이거 자, 6으로 안 되고요. 3으로 나눌게요. 3, 5, 15 5로 나누죠. 5, 3, 15 5, 6이 30 오케이. 또 되네. 15로 나눌 걸 그랬다. 죄송합니다. 자, 1대2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내항을 곱해주면요. 2x-120t는요. 자, 이렇게 내항끼리 곱해주니까 x가 되고. 자, 얘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x가 되고. 우변 이항시켜주면 120t가 돼요. 자, 요게 누구다? 유빈이의 그림자 끝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유빈이의 그림자 끝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유빈이의 그림자 끝의 속도를 VT라 그랬으니까 자, 얘 미분해주면 되겠죠. 위치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니까요. 120이 됩니다. 자, 요게 V2죠. 유빈이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V1 대 V2네. 자, 그래서 V1 대 V2는요. 자, V1이 150이죠. 150 대 VT는 120이 됩니다. 자, B는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니까 0, 10씩 나눠버릴게요.
그리고 3으로 나눌게요. 3, 5, 15, 3, 4, 12. 그래서 V1 대 V2는 5 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5 대 4 찾아주니까 몇 번입니까?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운 내용인데요. 중3 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배우셨어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자, 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은요, H, 높이를 H로 잡았을 때, 자, 높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A가 됐던 겁니다. 정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봤을 때,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됐던 거죠. A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자, 얘 두 개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나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 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는 누구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t초 후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매초 2cm씩 증가해요. 그럼 태초에 길이가 2cm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매초 2cm씩 증가하니까 t초 후에는 2t만큼 증가했겠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태초에 있었던 2cm고 매초 2cm씩 증가하니까 t초 후에는 2t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게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5초 후에 정삼각형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자, 그리고 변화율은 누구로 해석해 주면 돼요? 미분으로 제가 해석해 주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F'의 해석하는 방법 4가지.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 미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x equal a에서의 변화율, 또는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변화율, 미분,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정삼각형을 미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오케이? 그런데 언제? 5초일 때 정삼각형 넓이 변화율이니까 정삼각형 넓이를 미분한 다음에 5초에서의 변화율이니까 t자리에 5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정삼각형 넓이의 변화율, 정삼각형 넓이를 미분합시다. 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a제곱이죠. 요게 한 변의 길이니까 2 플러스 2t 4분의 루트 3a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넓이인데, 자, 요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변화율, 미분을 하라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미분을 해주면요. 미분을 한다는 의미로 프라임을 붙여버릴게. 그럼 얘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2 플러스 2t를 t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자, 2분의 루트 3, 2 플러스 2t의 1제곱이 되겠죠. 1 생략. 근데 얘가 t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자, 얘를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줘야 돼. 얘 미분해주면 0이고 얘 미분해주니 2니까 2를 더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1은 이렇게 약분을 해버릴게요. 그럼 남는 게 루트 3, 2 플러스 2t가 됩니다. 자, 이게 정삼각형을 넓이를 미분했다. 즉 변화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5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t자리에 5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곱해서 10이 되고 2를 더해서요. 정답은요. 12 루트 3 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위까지 적어줄게요. 자, 넓이니까요. 단위는요. 센티미터에서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시각은요. 초죠. 세크. 이렇게 적으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뿔 모양의 자, 요런 그릇이 있어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높이가 8cm인 자, 요런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좀 작으니까 제가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죠? 자, 이 정도 크기로 봅시다. 자, 매초 0.5cm씩 물이 상승을 한대. 이렇게 물이 올라가고 있대.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가 4cm가 되는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 자, 변화율은 뭘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미분으로 해석해 주고요. 반드시 얘는 누구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라 했습니다. 자, 속도와 거리에서는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를 잠깐만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보조선 하나 꺼주자.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쨌든 동 얘의 부피를 구해야 되거든.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미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 변의 길이. 그럼 매초 0.5cm씩 물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t초의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0.5t가 되겠죠. 0.5t가 t초의 물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요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높이는 됐으니까. 자, 반지름이 길이 구할게요. 반지름이 길이. 닮음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자, 요 삼각형이 0.5t에 해당되는 게 큰 삼각형의 8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0.5t 대 8은 자, 요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제가 임의로 x라 둘게. x에 대응되는 게 큰 삼각형에서는 4가 될 거예요. x 대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 갖고 해야 돼? t가 그러면 안 돼. x를 구해야 되니까 x를 t에 관한 식으로 구한 거를 구해줘야 돼. x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곱해줄게요. 요렇게 곱해주면은 8x가 되고요. 자, 요렇게 곱해주면은 2t가 되겠죠. x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은 약분해서 x는 2로 약분해주니까 4분의 1t가 돼요. 그죠? 자, 요게 바로 요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4분의 1t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초의 반지름 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좋습니다.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부피를 구해야 돼요. 이 물의 부피. 자,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부피를 제가 임의로 vt라고 둬버릴게. 자, 밑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t의 제곱. 밑넓이죠, 이게. 파이 r의 제곱. 자, 높이는요. 0.5t. 분수로 고치면요. 10분의 5t. 10분의 5t. 약분해주면 2분의 1t가 되겠네. 자,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뿌릴 때 3분의 1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요 물의 부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다 끝났어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제곱해주면은 16분의 1 파이 t의 제곱. 그런 다음에 두 개 곱해버릴게요. 자, 6분의 1t.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96분의 1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바로 부피예요. 자,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분하는 얘기입니다. 자, v 프라임 t는 자, 얘 미분해 주니까요. 떨어져서 얘하고 3이 얘하고 곱해 주니까 32분의 1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언제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거야? 수면의 높이가 4cm가 됐을 때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수면 높이가 4cm가 된다는 거는 시각이 몇 초예요? 8초죠. 8초일 때 수면 높이가 4cm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초 0.5씩 증가하니까. 아니면은 요게 t초의 물의 높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t초의 물의 높이가 0.5t인데 물의 높이가 4가 될 때 그때 t의 값 얼마예요? 8이 돼야 되겠죠. 그죠? 0.5에다 8 곱해야 4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수면 높이가 4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t가 8이 될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말을 듣었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t가 8일 때의 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8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입니다. 32분의 1 파이. 자, 여기다 8 집어넣어주니까요. 자, 64가 되겠죠? 자, 요거 약분해서 31로 약분해주면은 자, 2파이가 나올 겁니다. 자,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시각은 초니까요. 그죠? 세크. 자,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5번입니다. 자,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뭐 바로 푸셔도 되겠지만 자, 직선의 움직임을 전피의 수익선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전피가.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이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거 속도 함수 그래프죠. 자, 0에서 2초 사이에서는 뭐예요? 속도가 양수죠.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 가다가요. 몇 초일 때? 2초일 때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가 2가 되는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끼 해서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2초일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5초가 되는 순간에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꿔요. 끼 언제일 때요? 5초가 되는 거죠. t 이꼴 5초일 때 또 운동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이래 가는 이러한
전 P는 수익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기억본부터 볼게요.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출발 후 2초일 때 전 P의 위치는 원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초일 때 이 위치는 여기죠. 원점에서 떨어져 있죠. 예, 원점 아닙니다. 기억번 틀렸고요. 자, 니은번 출발 후 1초와 3초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 예, 1초와 3초. 자, 요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전 P는 출발 후 6초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 6초 동안이라 하는 거는 이 얘기하는 애. 여기서 여기까지 6초가 되겠죠.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 예, 맞죠? 2초일 때 한번 바꾸고요. 5초일 때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총 2번 바꾼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D급번도 맞고요. 정답은 니은 D끝이 돼야 되니까 5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